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신나게 밀어버렸는데, 거의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내려갔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4%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하죠. 이 정도면 폭락입니다. 폭락이고, 지금 차트 망가뜨리고 내려왔는데 60일 이평선을 맞고 조금 지지해주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망가뜨렸다라는 건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흐름대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갑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우상향하는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가 박스 구간이라고 하면 요렇게 상단과 하단이 만나는 구간, 이렇게 박스 구간이라고 하죠. 내렸다 올랐다가 해서. 근데 이런 박스 구간이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또 오랫동안 가줍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요렇게 단기적으로 박스 구간이었다가 박스를 깨고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 이 주가에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하방이죠.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러면 이 아래쪽이 얼만큼 더 내려갈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지만은 않습니다.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내려가려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무조건 내려가지만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반등이 오겠죠. 왜냐하면 계속 내리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분명히 반등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물타기보다는 약간 좀 신규 종목에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신규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등이 왔을 때 단기간에 또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하락 구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사실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짧게 매수하고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반등이 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아마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마이너스, 작게는 10%, 많게는 30% 이내까지 좀 손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는 30%, 그 다음에 작게는 마이너스 10%,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좀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러면 걱정을 정말 해야 되는 부분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뭘 이런 걸 선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마이너스면 다 걱정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을 해도 될 부분과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을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두고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무서워해서 떨어야 될까요?를 판단을 해본다면,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여기 정도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요렇게만 봤을 때, 자, 이 주가가 고점이 여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저점이 여기죠. 코로나 때 요렇게 망가진 부분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조금 특이한 구간이니까. 자, 그러면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매수한 주가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 정도에 매수했습니다. 여기 정도에 매수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한 포지션이 높냐 낮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주가를 이렇게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도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포지션이 높은 포지션이죠. 높은 포지션이면 아래쪽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으로, 지금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나의 지금 포지션이 위쪽이 많이 열려 있냐 아래쪽이 많이 열려 있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얼마 많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심할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 높은 포지션이 아니죠.
근데 이 포지션만으로 휴 안심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뭘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 송원산업, 예를 드는 겁니다. 송원산업을 봤을 때 2021년에는 실적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자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실적입니다. 실적. 왜냐하면 왜 실적을 보냐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망가지고 차트가 망가지더라도 제자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거 자연의 섭리입니다. 주식시장의 섭리죠, 섭리. 자, 그러면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과연 실적이 어떻는가 보면, 자, 2017년, 18년, 19년, 20년입니다. 자, 어떤가요? 매출액이 좀 확대를 할까요? 자, 매출액이 보면 보이시나요?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계속 늘고 있죠.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이죠. 자, 보이시나요? 계속 늘고 있죠. 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봐야죠. 재무 건전성. 유보율 보십시오. 유보율 3000%입니다. 3000%. 이게 유보율,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를 당겨 쓰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죠. 그리고 부채율도 봐야죠. 부채율도 점점 줄고 있죠. 재무가 건전하고 우량한 주식이죠. 우량한 주식. 자, 그러면 실적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죠? 실적을 체크를 했고, 자, 실적을 체크했으니 이제 나의 주가의 포지션은 어디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다. 주가가 이제 막 하락을 다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재무가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자, 제대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주가로 찾아가는 모습인데 좀 하락을 했다. 이러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가는 자기 적정 금액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 망가지더라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이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바닥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바닥을 찍고라도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자, 이 정도면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송원산업을 봤습니다만 다른 기업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휠라홀딩스. 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를 봐도 주가를 좀 당겨볼까요? 자, 휠라홀딩스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바닥은 여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상단 부분은 여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좀 많이 뛰었다라고 보고 여기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좀 지우고 여기는 슈팅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슈팅 구간. 그러니까 조금 무시를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봐도 높은 구간이 아니죠. 지금 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중간 정도죠. 자, 근데 세무조사건 때문에 약간 단기 악재가 떴습니다. 단기 악재. 자, 단기 악재 때문에 약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근데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재가 이제 리스크가 좀 사라졌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좀 내려갔으니까. 그렇지만 우상향은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되겠죠. 자,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 실적을 보면, 자, 여기 언젠가요? 2017년, 18년, 19년입니다. 자, 근데 보면 17년, 18년, 19년 꾸준히 상승하죠. 꾸준히 상승합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거의 2017년, 19년에는 2배네요, 2배. 자, 근데 2020년에 조금 하락을 했죠.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이죠. 2020년 3월, 6월 이때 보면 영업이익이 좀 줄었죠. 근데 이게 수익 구조가 망가진 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이제 내수가 관련돼서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급등하겠죠. 급등. 자, 그래서 9월달에 보시면 1,500억입니다. 1,500억. 작년 19년 9월달보다 더 많습니다. 폭발적이죠. 유보율도 굉장하죠. 유보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죠. 자, 이런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인데 약간 단기적인 하락인 거죠. 우상향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한 주식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뭐 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있겠죠.
뭐 롯데하이마트 뭐 이런 걸 봐도 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고가는 어딜까요? 여기 정도겠죠. 그럼 바닥은 어딜까요? 자, 여기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주식의 포지션은 어디인가요? 자, 여기죠. 자, 이거 보면 이거 보십시오. 바닥입니다. 바닥. 아직 중간도 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의 실적을 볼까요? 자,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자,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 대비 거의 2배 조금 안되게 점프해버렸죠. 점프해버렸습니다. 거의 한 60% 70% 작년 대비 60%가 증가를 해버렸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19년 12월 달에 63억인데 20년 12월에는 220억 했습니다. 몇 배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주가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완전 저평가 우량주죠.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조금이 아니죠. 뭐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주식들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손해보면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인 거지. 이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를 보는 겁니다. 주식을 앱이든 PC든 금액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롯데하이마트 다음 두 번째 뭐 송원산업, 세 번째 뭐 휠라홀딩스 뭐 이렇게 쭉 아마 저 나올 겁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500만원, 여기에다가 300만원, 여기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그 금액별로 나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이건데 재무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쭉쭉 보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는 좀 틀리겠죠. 바이오는 모멘텀이 살아있냐 없냐를 봐야 됩니다. 모멘텀이 죽지 않으면 바이오는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뭐 망가지더라도 실적 위주의 우량주, 그 다음에 모멘텀을 받고 있는 주가들은 굳이 주가가 망가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주가가 망가지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지 당연히 자기 자리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시간.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크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내 종목이 우량한지 그리고 테마를 잘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테마 뭐 반도체 관련된 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가 건전한지, 그 다음에 주가의 포지션이 내가 지금 산 포지션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근데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볼 때 뭐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아이고 고점이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쭉 당겨서 크게 봐야 됩니다. 쭉 당겨서 크게 봐야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락한다고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지만 주가는 언제든 실적 위주로 보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반등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제 이야기가 뭐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등락을 이렇게 많이 경험해본 결과 하락이 오면 반등이 또 크게 옵니다.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골도 깊습니다. 근데 골이 깊으면 또 반등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꼭 가져가야 되겠죠. 현금 비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만원이 있으면 꼭 15%에서 최소 15%에서 30%는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만약에 내려갔다,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내려갔다, 그러면 지금 한 30% 있으면 여기다가 또 어느 정도 투입을 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이 방안은 약간 좀 비추합니다. 비추. 굳이 모든 걸 이 한 종목에 바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30%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락했을 때 우량하지만 저가이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종목을 하나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왔을 때
뭐 5%는 기본으로 오르죠. 이러면 쭉 오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락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락했을 때도 다 살아날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런 장도도 다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하락도 했다가, 자, 이런 것도 뭐 굉장하죠. 등락이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뭐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에 우량하고 계속 성장주는 결국 상향하더라,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변동성이 계속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주가에 또 변동폭이 커지고 하면 또 자주 영상 남기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자주 또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TV에도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구독자가 별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 TV 쪽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 이프로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또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